돈이란 뭘까요? 돈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선택하고 원하고 사고 팔 수 있으면 돈이 되는 거죠. 이토록 간단 명료한 논리에도 비트코인이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돈의 특성을 위배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의 첫 번째 챕터. 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냐 아니냐 말이 참 많죠? 이 챕터의 첫 문장은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을 하는 최신 기술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고 시작하지만 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돈의 기능과 역사, 본질을 공부하자고 말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돈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 돈이지? 라는 관점은 잠시 넣어두고 돈의 본질에 다가가 봅시다. 화폐의 역사는 매우 길다는 거 모두 아시죠? 우리 인류가 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형태의 돈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리 구슬이나 조개 껍질도 돈이 될 수 있었죠. 인류 역사에서 돈 기능을 한 것은 금과 은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그 외에 구리, 조개 껍질, 큰돌, 소금, 소, 정부가 발행한 서류, 귀금속뿐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술과 담배도 돈으로 쓰였다고 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재화가 돈이 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스트리아 학파 창시자인 칼 맹거는 돈의 특성을 판매 가능성이라고 뽑았습니다. 돈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돈을 보유한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손쉽게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 형태의 돈이 있다면 물건을 가진 사람은 어떤 돈을 받을지 선택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때 물건 소유자는 상대적 판매 가능성이 높은 돈을 선택할 확률이 높죠. 이처럼 돈은 선택됩니다. 특정한 무언가가 돈으로 쓰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쓰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재화를 판매하는 데 선택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거나 비트코인을 받고 물건을 판다면 비트코인도 돈의 기능을 하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은 절대 돈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돈의 특성에 위배하는 발언을 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어떤 돈이 선택되어 왔을까요? 칼 맹거의 용어를 빌려 다시 표현하자면 판매 가능성은 어떻게 측정되는 걸까요? 판매 가능성은 규모, 공간, 시간, 세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 규모, 작은 단위로 나누거나 큰 단위로 합치기가 간편한가? 2. 공간, 재화를 옮기거나 가지고 다니기 편한가? 같은 무게라면 더 높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것은? 3. 시간, 가치를 담아 미래를 보낼 수 있는가? 즉,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가? 규모의 측면에서 금은 어떨까요? 1온스 금화로 사탕을 산다면 사탕이 한 트럭은 올 겁니다. 사탕 딱 하나만 먹고 싶어도 금화를 쪼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의 측면에서 지역화폐는 어떤가요?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기에 판매 가능성이 0이 되어버립니다. 책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판매 가능성을 깊게 다룹니다. 돈은 아무래도 가치 저장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저자는 견고한 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반대로 견고하지 않은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치가 없어지죠. 그렇다면 돈의 견고함, 하드니스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절약 나누기 유량, 이 공식을 보면 됩니다. 절약은 이미 세상에 나와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의미하고 유량은 추가로 생산되어 흘러들어올 돈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된 돈의 총량 대비 새로 발행되는 돈의 양이 많으면 견고함이 낮은 연화, 이지머니, 새로 발행되는 돈이 양이 적다면 견고함이 높은 경화, 하드머니입니다. 이렇게 유량과 절량의 개념으로 왜 금이 은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지도 설명됩니다. 금은 연간 생산량이 기존 보유 총량의 2%를 넘지 못하지만 은은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경화인 금이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이처럼 돈은 보편적인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더 좋은 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이 생겼죠? 그런데 경화를 부르는 다른 용어인 건전화폐, 사운드머니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기술 수준이 변화하면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개 수입이 발달하고 채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개 껍질이 연화가 되어 화폐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말이죠.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는 건전화폐를 정의할 때 매우 유연한 관점을 가집니다. 요약하자면 자유시장에서 화폐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효율적으로 건전화폐가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선택받은 돈은 정부가 강제해서 쓰라고 하는 돈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된 돈이며 그 가치도 시장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인 돈이 경화냐 연화냐는 개인의 소비 습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미래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화폐를 갖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개념으로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1장에서 저자는 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돈은 무엇인가? 물론 저자가 반케인즈학파라는 점도 고려하면서 받아들여야겠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할 근원적 물음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인류가 사용한 화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요약을 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